대치동에 10년 이상 있었거든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1등급이 나왔다 하는 친구들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독입니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남기정입니다. 좀 단기간에 영어 노베이스 탈출을 시켜준다는 콘텐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그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떤가요? 실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던 노베이스 탈출 영상을 제가 보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4, 6등급이어도 1등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조목조목 한 개씩 따져보자면은 어법에 대해서 필수어법 7가지라고 해서 이것만 하면 된다고 7개로 간추려서 말씀 주신 게 있는데 실은 대부분의 수능 문제는 여기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사리에 맞고 단기간에 이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게 이 영상의 특징인데 실은 이 7개라는 게 문법의 반 이상이거든요. 예. 실은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거다 실은. 또 한 가지 이제 간과한 게 뭐냐면은 품사, 문장 성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해야지만이 7개를 익히면은 이게 성립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품사랑 문장 성분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가 형성 자체가 안 돼요. 이 7가지 문법은 실은 응용 문법이거든요. 수학으로 치면은 뭐 방정식 정도라고 해보죠. 근데 품사랑 문장 성분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품사랑 문장 성분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학으로 따지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방정식을 하면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정보 비대칭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통한다는 걸 알거든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게 안 통한다는 거를 이게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안 배운 상황에서 방정식만 하면 된다. 될 리가 없잖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빈칸 추론이랑 순서랑 삽입 유형 이게 이제 수능 유형이거든요. 이 유형에 대해서 수업을 하신 거를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요. 빈칸 추론 내용은 실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없냐?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보기는 쉽게 제시가 되고 보기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에서 한두 문장만 읽고서 빈칸 추론의 답을 잘 고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빈칸 추론에서 빈칸에 뚫는 부위는 주제랑 항상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주제랑 관련이 없는 곳에 빈칸이 뚫려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 이 유형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지문에서 한 문장만 놓쳐도 끝이에요. 못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보기는 잘 이해하고 지문에서 한두 문장 이해하면 답을 고를 수 있다고요? 안 통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거는 너무 안 좋아요. 이거는 비추입니다. 이거는 너무 잘못 말씀하신 거고 순서 삽입 이런 유형은 전형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강의하시는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동영상 강의에서도 이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별로 특이한 거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효용은 있어요. 순서나 삽입은 효용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끊어읽기 9가지 법칙이라고 해서 방법을 굉장히 조리 있게 설명해 주신 게 있어요. 저는 이분이 이 문장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안 통하는 글들이 실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다 대응은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효용이 있다. 꽤 있는데 뭐냐면은 뭐 글 전체가 100%라고 치면은 그 중에서 한 80% 정도의 글들은 대응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노베이스들은 실은 뭐 반도 이게 감을 못 잡거든요. 문장들에 뭐 100이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 반에 해당해서도 이게 감을 못 잡기 때문에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잡게 해주는 데 있어서 효용이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용은 있다. 이게 실은 구문이에요. 구문책에는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일문 이런 책 있잖아요. 구문책. 천일문 이외에도 구문을 다룬 책들에는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끊어읽기 9가지 방법이 실은 다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새로운 게 저는 한 개도 없었거든요. 다 구문책에서 봤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잘하신 건 뭐냐면은 구문책은 실은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 굉장히 출연 빈도가 높은 것들, 이런 거를 9가지로 정리하셨다라는 것에서 효용이 있는 거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은 거예요. 일단 저는 요 영상에 나온 방법은 괜찮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함정은 있다. 이렇게 약간은 요행, 요령, 지름길, 최소 공부의 최대 효과, 일확천금, 한탕주의 이런 식으로 요령을 알려주는 거는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운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와이퍼에 네 어깨선을 맞춰서 틀어 이렇게 이해는 안 됐지만 자 여기서 저기 잔디밭이 보이는 순간 네 어깨에 와이퍼를 맞춰. 상황은 이해가 안 됐는데 짜여진 공식을 주입시키는 거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요거는 현실에 변수가 많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거에서는 대응이 안 된다. 운전면허 시험은 맨날 똑같은 거기 때문에 통해요. 근데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거는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거든요. 학습자들이 이런 식으로 공식을 세워서 대응한다는 거를 출제자가 알고 있어서 일부러 그런 방식으로 푸는 사람들을 틀리게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요행만 갖고서 잘하려고 하는 이런 콘텐츠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 대치동에 10년 이상 있었거든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1등급이 나왔다 하는 친구들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용은 있다. 어느 정도 있냐? 뭐 5등급, 6등급 친구들이 한 3등급까지 빨리 치고 나가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등급이었는데 한 달 만에 2등급이 되었다라는 그런 영상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쓰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고2 자이 스토리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푸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한 회를 푸는 것이고 워드마스터 수능 2000 요 단어집을 하루에 데이 5개씩 외우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만에 7등급에서 2등급이 되었다 하는데 지금 이 학생의 7등급이면은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냐면은 일단은 독해는 한 문제도 못 풀어야 돼요. 7등급이면은 30점대거든요. 독해는 100% 다 찍어야 돼요. 이 점수가 나오려면은. 그러면은 이 학생은 적어도 한 해 모의고사 기출을 분석하려고 하면은 독해 지문을 20개는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보통의 이 단계 학생들을 제가 가르쳐 보면은 지문 한 개를 분석하는데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일단 해석이 너무 안 돼요. 해석이 되더라도 보기를 선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짚고 미니멈으로 30분을 잡고 문제당 20문제를 했다. 독해만 10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단어를 하루에 150개를 외우는 거래요. 단어를 1분당 하나를 외운다고 쳤을 때 2시간 반입니다. 근데 1분당 하나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7등급인 학생이 1분에 단어 하나를 외운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은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일어난다고 쳤을 때 그게 12시간 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가정한 게 뭐냐면 자기가 고3인데 고2 거부터 시작을 했다 했는데 고3 학생이 매일같이 12시간 반 이상을 영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시간상 물리적인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집중을 해서 12시간 반 이상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7등급에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1000명 중에 1명도 아마 안 될 거다.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서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7등급에서 2등급이 됐네. 좋아. 그러면 2등급에서 1등급은 한 단계 올리는 거니까 한 달 더 있으면 되겠구나. 아, 영어는 2달이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 탱자탱자 노는 거죠. 이런 마음이 형성되면은 진짜 안 좋다. 이런 컨텐츠는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독입니다. 중등 때는 가장 높은 게 내신이 85점이었고 고1에 산모 봤을 때가 50점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베이스가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걸까요?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완전 노베이스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보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학습을 어느 정도 잘 꾸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완전 노베이스가 아닌데 그 노베이스라고 하는 게 실은 교과서에 기반해서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을 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 중학교 때 영어 A등급이 나와도요. 수능 고1 모의고사에서는 50점대 나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노베이스 학생들 중에서 잘 되는 경우랑 잘 안 되는 경우 제가 직접 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베이스 학생들 중에 잘 되는 경우는 어떤 학생들이 잘 되냐? 엉덩이 힘이 있는 학생들이 잘 돼요. 그리고 조급하지 않은 학생들이 잘 돼요. 조바심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있는데 이거를 잘 다스리는 학생들이 잘 됩니다. 당장에 노력을 하더라도 점수가 한두 달 만에 그렇게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 기대하면 안 돼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기쁜 건데 이거 기대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마치 로또를 사놓고 이게 당연히 당첨이 될 거라고 전제로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기대를 하면은 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케이스들은 대체로 영어 수능으로 치면은 뭐 한 5등급이었는데 뭐 1년 만에 잘 되는 케이스는 한 2등급은 나옵니다. 근데 말씀드릴 게 1등급은 힘들어요. 1등급은 왜 힘드냐? 1등급은 실은 저변이 넓어야 돼요. 왜냐면은 굉장히 비전형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시중 교재들은 그러한 비전형적인 것들을 안 다뤄요. 왜 안 다루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 시중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은 학습자들이 최소 노력의 최대 효과를 기대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급적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 비전형적인 것만 가르는 게 1등급 구간이거든요. 변별력이 거기 있어요. 그럼 1등급은 뭐냐? 어떤 애들이 나오냐? 저변이 넓은 친구들. 글을 폭넓게 읽은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잘합니다. 노베이스인데 잘 되고 싶다 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돼요. 저는 어떤 영역이나 국영수는 똑같다고 보는데 최소 2년이다. 빨라야 2년이 걸린다. 진짜 공부 안 하다가 고3 때 진짜 시작했다. 삼수를 생각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공법으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착착착착착착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럼 삼수에서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과목이나. 이건 가능해요. 그리고 실은 그게 기적이에요. 그것도 1000명이 있다면 한 명 할 수 있을까 말까예요. 제가 이제 실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실은 공부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나 학생들이 급한 마음인지 알아요. 저도 실은 굉장히 무리한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아예 1분도 누워서 자는 시간 없이 계속 공부하기. 이러고 제가 뭐 몇 달을 살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방바닥에 누워서 자는 시간이 단 1분도 없었어요. 그냥 밤새도록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있었거든요. 문제 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저를 굉장히 많이 망가뜨렸어요.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잘. 이런 방법들을 사람들은 계속 쓰려고 한다. 특히나 노베이스들이. 근데 그게 되려 사람을 망친다. 공부를 정말 늦게 시작했다. 늦은 거를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을 뒤집을 순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삼수를 목표로 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빠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변을 늘려야 된다. 저변을 넓히고 글을 읽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영어에 있어서 저변이라는 것을 어떻게 넓힐 수가 있고 요행이나 꼼수 없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나 그거에 대해서 실마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